예, 안녕하십니까. 자바 강의를 담당한 유수봉이라고 합니다. 자바, 오늘 첫 시간, 자바에 대한 첫 시간입니다. 먼저 자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큰 섬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한 7시간 정도, 비행기 타고죠. 걸어가는 거 아니니까요. 비행기 타고 7시간 정도 걸리는 섬이거든요. 이 자바섬 서쪽에는 수마트라 섬이 있고요. 동쪽에는 발리 섬이 있습니다. 이 발리라는 섬에 대해서는 뭐 발리에서 생긴 일, 이런 거에서 다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섬입니다. 그 옆에 있는 섬. 뭐 2015년 기준에서 인구가 약 1억 4,500만, 지금 1억 5천만 명이 넘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고 있네요. 굉장히 많이 살다 보니까 인구 밀도가 킬로미터당 한 1000명 이상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야, 1km당 1000명이면은 평방 미터당 거의 한 명씩 들어있는 거 아니야? 아, 그건 아니죠. 계산 나 잘못한 거고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면적은 약 13만 2천 평방킬로미터 정도가 되는데 이게 뭐 수치로는 감이 안 잡히죠. 이게 남한 면적이 한 1.3배쯤 된다고 합니다. 마리 섬이지 우리나라보다 더 큰 섬입니다.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 더 큰 거죠. 남한 기준. 인구는 약 1억 4,500만, 1억 5천만 명이 사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명이라고 하면 거의 뭐 3배쯤 살고 있는 거죠. 예, 우리나라 땅보다 조금 큰 땅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3배가 살고 있으니까 인구 밀도가 엄청나게 높다는 거 짐작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인구 밀도가 약 2억 6천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자바섬에 인도네시아 인구의 약 56%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즉, 이 자바섬의 면적은 인도네시아가 자바섬이 전체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비교적 큰 섬들이죠. 그래서 그 면적이 약 5%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큰 자바, 그러면은 인도네시아가 자바가 우리나라 남한의 1.3배인데 이게 5%라면 우리나라의 한 25배 정도로 큰 나라라는 거죠. 땅덩어리 기준으로. 예,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자원부국으로 알고 있고요. 있죠. 사실상 이 정도 전체 면적의 5% 안에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모여 살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보면은 서울하고 경기도에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모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에서 자바섬의 위치는 우리나라 수도권과 동일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이 인도네시아 그림입니다. 섬이 제법 크죠? 네. 요게 전체 그림입니다. 요 부분에 지금 자바가 있는데 자바 내용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알고 나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이 자바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게요. 다들 이해했죠? 진짜로 이해한 건 아니겠죠? 네. 네, 우리가 배우는 거는 자바 프로그래밍입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자바라는 거.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자바하고 이 자바가 틀린 건가? 뭐 어떤 면에서는 뭐 맞는 겁니다. 예,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에다가 이 이름을 따서 붙인 거니까 그럼 자바라는 동네가 유명해서 붙였을까?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바. 자바라는 건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프로그램 언어인데 이 프로그램 언어가 옛날에 1995년에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보통 SUN으로 씁니다. 회사 이름인데 썬입니다. 여기서 만들어낸 객체지향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뭐 대표적인 객체지향 프로그램 언어라고도 합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업 시간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프로그램 언어를 제임스 고슬링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한 거죠. 뭐 썬에 소속돼 있으니까 소유권이 썬이라는 회사에 있었겠죠. 라이센스. 근데 2010년에 이 썬이라는 회사가 좀 어려워졌는지 오라클이라는 회사에다 자바를 팔아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썬 마이크로콘 이 회사를 얘가 사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자바에 대한 저작권이 오라클이라는 회사에 있습니다. 오라클도 어디서만 들어본 거죠. 어디서 들어봤지? 오늘 영화에서인가 나왔는데. 그리고 여기다 팔려고 나간 이 썬이라는 회사는 특이하게 SUN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S가 스탠포드 약자입니다. U는 유니버시티고요. N은 네트워크입니다. 즉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스탠포드 출신들이 만든 회사라는 거죠. 예, 생각보다 외국 회사들 중에는 뭐 출신 또는 그 창업자 이름, HP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죠. 슈레가 패커드라는 사람이 만든 회사다 보니까 HP라고 이름을 정한 거고요. 이건 스탠퍼드 애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써니라고 한 거고요.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창업주가
창업자가 어려운 시절에 사과를 즐겨 먹었다, 사과가 주변에 많았다, 뭐 그런 이유로 회사 이름을 애플이라고 정했다는 것도 알고 있죠. 예, 어쨌든 이 프로그램 언어지만 저작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는 회사가 오라클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배우다 보면 자바스크립트라는 것도 듣게 될 겁니다. 근데 자바와 자바스크립트는 앞에 자바가 달렸지만 다른 언어입니다. 프로그램 언어 자체를 보게 되면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기본 출발이 틀리고 용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 언어라는 측면에 있어서 별 차이는 없습니다. 예, 앞에서 자바 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바의 유래, 자바 프로그램 언어의 유래입니다. 처음에는 고슬링 사무실에 참나무가 많아가지고 오크라고 이 프로그램 언어 이름을 지으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뭐 상표 등록하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프로그램 언어도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돼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회의를 해갖고 자바라는 이름을 골라냈다고 하는데 그 설 중에 보면 뭐 내가 거기 참석했던 건 아니고요. 그때 회의 뭐 상황에 어떤 회의록을 남기거나 동영상을 떠놓은 건 아니니까요. 뭐 개발진이 자바산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 아니니까요. 그래서 자바 커피를 좋아해서 야 우리 자바라고 하자. 우리 자바 좋아하잖아. 자바를 마시면 릴렉스해지고 기분도 좀 피로도 좀 풀리는 것 같지 않아? 이 프로그램 언어가 뭐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효과를 전달할 수 있는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바라고 짓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는 개발자 이름 제임스 고슬랭부터 해갖고 이 개발자 이름의 첫자 이거 어디 갔냐? 네, 여기 앤디 이걸 따가지고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이것도 뭐 억지로 하면 말이 되네. 예, 뭐 일조 그 최신 기술들 중에는 기술 이름이 개발자 이름을 따서 한 경우도 많습니다. 회사뿐만 아니라. 또 한 설에는 그냥 사전을 폈다가 딱 폈는데 문득 들어온 게 자바라서 그냥 지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뭐 구글이라는 이름도 모르면 이제 알죠? 구글도 그냥 지어진 이름이 아니죠. 예, 생각보다 이 IT에 관련된 기술들의 그 명명법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개발자가 좋아하는 거, 개발자가 의도하는 거, 여기를 기준으로 했다고 합니다. 궁금하면 구글의 그 회사 이름 유래도 한번 찾아보고요. 뭐 다음도 한번 찾아보고 네이버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잘 검색해 보면은 생각보다 단순한 이유로 창업자가 또는 개발자가 지은 이름들이거든요. 알고 있으면 재밌죠. 거기서 잘난 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바 프로그램은 써니라는 회사가 개발을 했고 그게 다시 오라클이라는 곳에 저작권이 넘어가서 현재는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는 어딨지? 제임스 고슬링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 붙이고 예, 그 다음 거 봅시다. 헷갈리지 맙시다. 우리 자바라는 프로그램 언어에 대해서 우리 학습하는 겁니다. 첫 시간이다 보니까 처음에 자바 섬 얘기를 해가지고 첫날이니까 릴렉스 좀 여러분과 나가 좀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한 거고요.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아주 쉬운 거예요. 프로그램 뭐 하는 거죠? 프로그램 왜 짜죠? 예, 그런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뭔지,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지, 프로그램 언어는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프로그램이라는 거, 이것도 자바 프로그래밍이잖아요. 밍자가 붙었으니까, ing가 붙었으니까 뭔가 하는 행동을 얘기하겠죠.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컴퓨터한테 주어지는 일련의 명령입니다. 컴퓨터가 우리말을 모르니까 일을 시켜야 되는데 컴퓨터는 우리보다 우수한 능력이 있죠. 뭐가 있죠? 빠르게 계산하고 많은 내용을 암기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기 싫은 일, 복잡한 일들을 떠맡기는데 그런 일을 시키는 그 명령들, 오더, 그게 바로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볼 수 없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언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네. 프로그램 언어에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어디가 있냐? 네, 자바 언어도 있고, 뭐 C 프로그램 이런 거 들어봤죠? 자바스크립트 여기 있네. 요즘은 가끔은 파이썬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빅데이터 처리는 R이라는 언어도 있는데 이게 2020년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20개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이거 말고도 프로그램 언어는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그램 언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말고도 필요에 따라서 자꾸 만들어지는 겁니다. 즉 용도에 따라서 도구거든요.
도구다 보니까 내가 필요하면 또 만들어 쓰는 거고요. 만든다는 게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죠. 기존에 있던 걸 조금씩 바꾸어서 꾸며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 이렇게 우리가 뭐 C다, 뭐 자바다, 파이썬이다, 뭐 C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많은 사람이 쓰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특정 분야에서 유용하고 파워풀한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C는 뭐 다들 알겠지만 이게 뭐 리눅스라는 OS를 개발하는 기반이 됐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프로그래머들이 가장 좋아했던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그리고 자바는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C 언어가 지금도 굉장히 인기 있는 언어입니다. 1등이잖아요. 자바라는 프로그램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인터넷 베이스로 개발된 프로그램들에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환경에서 굉장히 유용하고 다양한 OS에서 쓸 때 참 편하다 이런 목적 때문에 그런 거고요. 물론 나온 시대로 보면 C가 굉장히 할아버지가 되고 얘는 뭐 작년쯤 되죠. 한 40, 50대 먹은 30, 40대 먹은 사람이 되고요. 이 파이썬이라는 건 지금 한 20대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고 아주 파워풀한 그 성능으로 지금 많은 사용자, 개발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언어죠. 그거 말고도 프로그램은 하나가 아닙니다. 용도에 따라서 다 나누어 쓴다는 거고요. 여기 뭐 C++, C++, C#, 뭐 비주얼 베이직 이런 것들은 다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베이직이 또 있네.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툴로 많이 사용들 하고 있죠. 물론 뭐 일반적인 언어는 다 거기서 제공이 되고요. 이거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명령들의 집합을 이야기하고요. 그런 명령들을 정리하고 작성하는 과정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일, 즉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작성 방법, 즉을 결정하고 코딩하고 에러를 수정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이게 잘 구성이 된 건지 문제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과정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구나. 우리 과목명이 자바 프로그래밍이죠. 자바라는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해서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그런 명령을 만들기도 하고 그게 바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 또 코딩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러는 과정을 우리가 배우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면 됩니다. 말이 좀 많네. 첫 시간에 특별히 할 얘기가 없어서 그래요. 오케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명령들의 집합이고 그걸 만드는 과정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때 쓰는 명령어는 이런 종류들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예, 이제 본격적으로 본 수업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이 본 수업의 과목명이 뭐죠? 자바 프로그래밍. 자바라는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해서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기 위한 명령을 만드는 요령을 배우는 그런 수업입니다. 내 이름은 이미 알 거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메일 주기 바랍니다. 이 수업은 자바는 인터넷 보급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근데 자바는 언어만 배우는 건 아니고요. 본 강좌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지식도 같이 학습을 할 생각입니다. 명령이라는 게 막 쓰는 거 아니죠. 우리가 쓰는 뭐 한국어, 영어, 중국어도 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 어떻게 써야 된다, 그 언어의 특징, 그런 거에 대한 기초 지식을,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 약속을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 언어를 배우게 되는 거죠. 자바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라고 하는데 객체라는 말 지금 몰라도 됩니다. 때가 되면 설명하겠습니다. 자바 언어를 배우고 그걸 이용해 갖고 소프트웨어, 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을 학습하는 걸 배우는 수업입니다. 말 되게 어렵게 하네요. 자바 언어로 프로그램 짜는 거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예, 이걸 배움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앞에 설명 다 했는데 이 수업은 자바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하는 과정을 학습한다고 했고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 그 중에 이 도구의 활용 프로그램 하려면 뭔가 툴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려고 해도 아래 한글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런 발표 자료, 강의 자료를 만들려면 파워포인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즉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서는 자바 프로그램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거의 활용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게 있어야지 거기서 프로그램을 짜니까요. 아니 아래 한글이 있어야 타자를 칠 거 아니야. 타자 쳐놓고 나중에 아래 한글 불러드리면 내가 타이핑 자동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도구 사용법을 배운 이후에 소프트웨어, 즉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개발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실습을 통해서 배울 겁니다. 생각보다 실습 비중이 높고요. 나는 수업할 때 기본으로 암기해서 하는 수업은 하지 않습니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프로그램 언어 명령 인터넷 검색하면 됩니다. 지금 책 보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언제 배워요?
언제 그걸 다 외워서 해요. 우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지금은 좀 시대가 틀리나? 옛날에는 중학교 가면 영어 사전들 사줬거든요. 왜?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단어를 모르니까 그 단어를 보고 하라고 하고 그런 의미에 사줬습니다. 여러분은 사전 없죠? 영어 사전이요. 다 핸드폰 보고 그냥 하죠. 근데 우리가 사전을 사거나 우리가 그 전자사전을 가지고 있을 때 딱 그걸 받자마자 거기는 영어 단어를 다 읽어보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필요할 때 찾아보는 용도지 그걸 다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언어도 또 프로그램 교재도 사가지고 다 그걸 읽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사용법 배우고 명령의 특징을 배운 이후에는 필요할 때만 그 부분을 찾아서 보는 겁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처음부터 1페이지 끝까지 다 읽어본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는 이걸 쓸 거거든요. 이건 개정 파일이라 좀 틀립니다. 이 책이 얼추 1000페이지가 안 되네요. 852페이지입니다. 이걸 한 페이지 다 넘기면서 하겠다고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따 책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실습을 중시 여기고요. 실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게 목적이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썰 푸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명령어 설명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프로그램 언어를 이해한다는 거지 암기한다 아닙니다. 객지형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능력을 만들고 또 하나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는 거는 즉 문제를 컴퓨터 일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 먹을 때 어떻게 하죠? 거기도 절차가 있죠. 한 번도 안 써본 사람한테 그냥 돈 주고서 음료수 뽑아 했을 경우 그 사람이 자판기를 쓸 수 없다는 거죠. 너무 우리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판기를 처음 보는 사람, 자판기 없는 나라도 있거든요. 그런 나라 사람들한테 통과 말이 길어졌습니다. 평가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 출석은 기본적으로 학칙에 따라 부여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수시고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험 보는 거 아닙니다. 문제 주고 답 쓰고 이건 아니고요. 암기할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보고서 쓰는 겁니다. 기본 사용법 보고서를 중간고사 때 제출받을 겁니다. 한 30% 비중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기말고사 때 2차인데 프로젝트 보고서를 할 겁니다. 제시된 주제를 기준으로 개인별로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즉 프로그램을 짜라는 거죠. 그리고 짠 내용을 잘 정리해서 나한테 보고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게 한 50% 잡아먹습니다. 말이 30% 50%인데 기본적인 거는 다 할 수 있을 거라 믿고요. 아래 한글 편집 능력도 평가에 포함이 됩니다. 보고서잖아요. 그래서 둘 다 아래 한글로 나름대로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서는 사용 설명서가 되는 거고요. 기말은 프로젝트 보고서, 결과 보고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년 해왔던 거니까요. 그런 점 염두에 두고요. 언제 시험 봅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 마요.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 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별도로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보고서는 수업 시간에 작성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짬짬이 해도 되고요. 몰아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 별도로 수강하거나 수업을 단축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수업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이 보고서인데 아쉬운 걸 질문하게 되면 수업 시간에 설명은 해줍니다. 그렇지만 보고서 작성하라고 시간을 빼주진 않을 거니까 그런 점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평가 방법 잘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다 날라가 버렸어. 주별 강의 내용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전반기, 후반기 나눴는데 중간고사 때까지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하는 건 아까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고 기초사항들을 가볍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2차 시간에 자바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개발 환경을 잡고 강의 계획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실제로 조금씩 초반에 앞으로 당겨서 할 겁니다. 특별히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자바 개발 환경 구축하는 걸 주로 할 거고요. 그때 가볍게 프로그래밍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3주차까지 자바 프로그램 기본 언어들을 가볍게 테스팅해 볼 거고요. 그러면서 핵심적인 언어, 반복문, 조건문 이런 거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배열, 예외 중요한 거 아니고 그런 내용을 주로 설명을 할 겁니다.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어려움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를 좀 여유롭게 잡으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당겨버리고 요 3주차, 4주차가 실제로는 2주 내지 3주 이 뒤까지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개념을 못 잡은 상태에서 이건 용어들이거든요. 앞에 프로그램 못 잡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개념이고 이런 말이 나와도 실제 프로그램 짜는 요령들 설명하는 겁니다. 자바란 프로그램 언어를 표현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효과가 있다. 이런 거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온 용어에 대해서는 뭐 설명은 할 건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프로그램 명령어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1주차 지금 오리엔테이션 하고 있고요. 2주차 자바 시작, 자바 개발하는 게 구축한다고 그랬고요. 3주차 간단한 명령어로 자바 프로그래밍 작업하고 실행하고 결과 확인하는 방법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4주차에 반복문. 프로그램 언어는 크게 봐서 반복문, 조건문, 연산문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더하면 입출력문까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별 명령어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반복문, 포문이에요. 조건문, if문이에요. 반복문에는 while문도 하나 있죠. 그리고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저장하기.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입출력문, 키보드 데이터를 불러들이는 거, 모니터에 출력하는 거 이게 답니다. 내가 하는 수업은 명령어 문법을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실제 쓰는 걸로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배울 때 자동차의 내부 구조를 꼼꼼히 다 외운 다음에 자동차 운전한 거 아니죠? 자동차 운전을 먼저 배우고 어디로 돌리면 왼쪽으로 돌리면 차가 왼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간다 할지 핸들을 돌렸을 때 내부의 핸들과 밖의 관계를 공부하진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명령어 내부 구조 신경 안 쓸 겁니다. 우리는 핸들 돌리는 요령, 또 룸밀러와 백밀러 보는 요령, 후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요령 그런 거 위주로 하겠다는 겁니다. 문법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활용을 중시하겠다는 겁니다. 뭐 생각은 기본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나오는 뭐 클래스, 객체, 상수업, 모듈, 패키지, 제너릭, 컬렉션 이런 요는 자바 언어가 가진 특징들,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들이거든요. 요거는 개념 잡는 데 집중을 할 겁니다. 이때도 계속 프로그램 명령어 사용법들 할 거고요. 이때도 다양한 문제를 내가 제시하고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수행할 겁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입출력문까지 할 거고요. 스트립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전반부에는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고 자바의 특징을 익히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후반부입니다. 10주 이후인데 중간고사 이후로 보는 게 나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이 따라오는 정도 내용에 따라서 요 주차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주차 이후부터는 기말 프로젝트를 위한 준비를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커맨드 모드로 하거든요. 그 새까만 창에 나오거나 그냥 글자 상태로만 출력되고 입력되는 걸 연습을 하는데 요 후반기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자바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고 윈도우를 띄우는 작업을 주로 할 겁니다. 그때 AWT나 스윙이라는 걸 사용한 라이브러리 이름입니다. 이걸 쓰게 되거든요. 이거 배울 거고요. 11주차부터는 주차가 중요한 건 아니죠. 자바 이벤트 처리. 이벤트는 사건이죠.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움직였을 때, 화면에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럴 때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되고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등등을 설명할 생각입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스윙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거든요. 컴포넌트 부품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몰라도 돼요. 그래픽 처리. 이 부분이 좀 고민인데 상황에 따라 하기도 하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샘플 예제 몇 개 해본 정도로 끝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 10주 이후부터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가능하면 한 4주나 5주에 걸쳐서 응용 프로그램 작성한 용 주로 UI 쓰는 쪽에 집중해서 수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종강하기 1주나 2주 전에 요만큼씩 걸릴 것 같은데 요때 기본적인 프로젝트를 제시할 거고 문제를 제시할 거고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주로 이 앞에 부분을 수업을 하면서 대부분 다 제시가 되고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이런 기능은 이렇게 만드는 거야. 저런 기능은 저렇게 하는 거야. 즉 파일 입출력은 이렇게, 모니터 출력은 이렇게, 또 화면에 버튼은 이렇게 만들고 창은 이렇게 제어할 수 있어. 다 제시가 되는 거고요. 개별 프로젝트 이때 할 때는 그거를 여러분이 다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내가 제시한 건 100% 소화해갖고 구현이 가능해야 되고요. 거기에 덤으로 무언가 다른 기능을 추가해 줘야 됩니다. 교재에는 스레드와 멀티태스킹,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는데 이건 상황에 따라서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데 잘 따라와.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 그러면 이 내 수업을 듣는 교양 수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을 짤 줄 아는 사람과 처음 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짤 줄 아는 사람은 더 큰 욕심을 내고 요구를 하게 된다고요. 근데 이건 교양 수업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맞출 겁니다. 프로그램을 전혀 못 짜는 사람이 새롭게 프로그램 짜는 기법을 배워서 하나하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을 익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잘 따라오면 이게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예 언급도 안 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충 분위기는 감 잡았죠? 이건 교양 수업입니다. 초보자를 위한 수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준이 높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나는 다 배워서 알고 있다. 근데 교양을 들어왔어. 인정할 겁니다. 내가 가리키지 않는 기능 구현해도 됩니다. 내가 진도가 아직 안 나간 부분도 여러분이 구현해 써도 됩니다. 단 질문 안 받습니다. 진도가 나가지 않은 부분은 서비스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많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모르면 자꾸 질문해야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여기서 제공할 거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를 중심으로 한다는 거 염두에 두고요.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완전 생초보는 조금 부담이 있을 겁니다. 좀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일단 주별 강의 계획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전반기에는 기초를 다지고 상법 배우는 데 집중한다. 후반기에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준비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개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제출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괜찮죠? 오케이. 본강에서 배우는 건 앞에서도 주구장창 얘기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짜기 위한 기초 지식을 배우고 자바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해서 언어를 배우고 프로그램 짜는 방법, 프로그램 언어, 그리고 개발하는 과정을 학습할 겁니다. 그리고 직접 만들어 보는 과정까지도 물론 계속 가이드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하는 거지만 이때도 날 괴롭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지금도 계속 카톡이 오고 있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강의 기획서에 교재는 공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알겠지만 아까도 책이 900페이지 육박하는 책이거든요. 수업 시간 책을 하나 펴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수업 안 합니다. 그러니까 즉 책은 아무 책이나 있으면 됩니다. 자바와 관련된 책 무엇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책을 하나하나 짚어가고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재 내용, 자바 책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왜? 스케줄 관리하려고. 책에 있는 내용 순서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수업에서는 내가 제시한 강의 자료하고 인터넷 자료를 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책이 없이도 가능하는데 무슨 책이든 자바책은 한 권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지 편합니다. 책값이 좀 비싸더라고요. 10,000원? 아닙니다. 20,000원? 아닙니다. 30,000원? 두 넘습니다. 그러니까 잘 선택해서 가고 미안합니다. 자꾸 이런 것들이 오네요. 인기가 많은 게 아니라 다 일이에요. 일. 예, 교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자유롭게 구입해도 되고요. 없는 친구들, 프로그램 관심 있는 친구는 한 권 꼭 구입하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내가 채택한 책이 새로 나온 책인데 좀 두껍긴 한데 괜찮습니다. 아니면 도서관에서 빌려서 오케이, 책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나? 이건 이제 실제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정리한 겁니다. 뭐 중간과 기말에 보고서 작성 제출한다는 건 이미 설명했으니까 다시 언급할 필요 없고요. 매주 수업을 통해서 작성하고 실습한 내용에 대해서 또는 실습한 내용을 내가 랩슈트라는 형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해서 제출해. 그러면 그걸 여러분이 작성해서 나한테 제출해 주면 됩니다. 가능하면은 과제 게시판에 올려놓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그게 좀 부족해서 여러분들 또 하나 교양 있는 사람이 되라고 개인 블로그를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개인 블로그를 개설하고 그 개인 블로그에다가 매 주차별 학습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주기 바랍니다. 이거는 중간평가나 기말평가 때 몰아서 내가 볼 거거든요. 근데 이 블로그 이메일 주소가 있으면 다 블로그는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안 들어가 봐서 그런 거니까요. 내가 특별히 블로그 개설하는 거 설명 안 합니다.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내 개인 블로그에 들어와서 봐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그냥 검색에다 블로그 만들기, 네이버 블로그 만들기, 다음 블로그 만들기 눌러보면 바로 나옵니다. 한 5분 보면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매주 학습한 내용이 올라가야 됩니다. 글을 쓰기, 게시판이에요, 블로그는. 근데 이 게시판에 글을 쓰는데 이거는 이미 올린 걸 수정은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소급해서, 즉 올린 날짜를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몰아서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주 학습한 내용이 있으면 꼼꼼하게 작성하든 말든 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했던 작업을 화면 단위로 캡처해서 그림 단위로 집어넣어 주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매주 무엇을 했는지 정리하는 것들이 노트가 되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따라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근거 자료가 된다는 겁니다. 알았죠? 개인 블로그를 먼저 개설해야 됩니다. 거기에 매주 학습 자료를 정리해 올려야 됩니다. 그 내용은 랩슈트로 내가 요구를 할 겁니다. 그 이외에 랩슈트를 요구하지 않은 사항도 수업 내용 중에 좋은 게 있으면 캡처에 담아 놓으면 됩니다. 블로그를 쓰면 좋은 점이 많죠. 인터넷만 되면 어디서든지 접속이 가능하고요. 용량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만 관리할 수 있죠. 오픈할 수도 있고 폐쇄적으로 나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단 여러분이 지금 개설하는 블로그는 모두 공개로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나머지 사항은 그 과제 게시판에 또 공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만들어야 된다는 사항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랩슈트도 내가 가능한 과제에 빨리빨리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여기 오픈 채팅방 이미 공고를 했었는데 오픈 채팅방 여기 있습니다. 이 카톡이에요. 여기 들어와서 여기다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나도 공지사항이 있으면 가능하면 이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항, 뭐 남들이 보면 좀 웃지 않을까, 손가락질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자꾸 개인적으로 나한테 메일을 보내는데 수업과 관련된 건 다 오픈 채팅방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여기 전화번호하고 이메일 주소 있죠? 이쪽으로 보내기 바랍니다. 문자로 보내요.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 안 받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업 관련된 건 카톡방을 이용을 하고요. 단톡방을 이용하고요. 아닌 거는 메일로 보내되 문자, 전화 가능하면 하지 맙시다. 문자만 넣어주기 바랍니다. 알았죠? 오. 끝!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소리죠. 네. 지금 내가 한 30분간 무슨 얘기를 했죠? 프로그램 과목 소개했습니다. 우리 과목명이 뭐죠? 자바 프로그래밍. 무엇을 배우는 거죠? 자바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뭐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기술하는 걸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시키죠? 컴퓨터한테 시키죠. 즉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요령을 배우는 거예요. 그 요령,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기술해야 된다, 어떤 말을 써야 된다, 어떤 식으로 해야 돼, 그게 더 잘했는지 못했는지 어떻게 확인한다, 이런 거를 이번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초보 기준으로 할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친구들 프로그램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쉽게 따라와서 어디 가서 조금 잘난 척 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끌어올릴 겁니다. 알았죠? 예, 잘해봅시다. 예, 수고했습니다. 끝! 났습니다. 안 나가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